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있던 곳이기에 임시정부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와 임시정부가 항일 투쟁을 함께 모색한 곳, 중앙반점이다. 반점은 중국어로 호텔이라는 뜻이거든. 우리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인물이 여기에서 묵었거든.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장제스 총통이 백범 선생을 이제 만나고자 했고, 백범 선생께서 이제 그 어려웠던 임시정부의 어떤 시절을 견뎌내고 또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피로 어떤 이룬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제스 총통을 만났던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공간이고, 실제로 그 회담을 통해서 장제스 총통의 이제 배려로 중국의 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게 되거든. 실제로 낙양공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어서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제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게 될 수 있었지. 한 다리를 가볼 거야.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나름대로 또 우리 임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공간이거든.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유적지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임정이 또 임정의 요인들이 애를 쓰신 건 맞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임정 요인들만 독립운동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임정과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계열이 바로 이제 약산 김원봉 장군의 의열당 계열이었는데, 여기에서 이 다리 근처에서 백범 김구 선생하고 그 다음에 약산 김원봉 장군이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제 독립운동을 할 것인지 같이 상의하고 모색하고 그랬다고 그래. 두 단체 또 두 세력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 빚기도 했지만 이미 이 난징 시기부터 백범하고 또 약산이 서로 협력을 했던 그런 어떤 증거로서 이 또 패천교 주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신문가 주셨다고 그러던가 백범이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나 임시정부의 난징 시기도 오래가지 못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난징이 일본군의 손아귀에 넘어갈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왔다. 일본군의 폭격이 갈수록 거세졌다. 중국 정부도 대륙의 서남부에 있는 쓰촨성 충칭으로 전시 수도를 옮겼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또 다시 피난짐을 꾸려야 했다. 충칭에서부터 난징을 가로질러 상하이 쪽으로 흐르는 양쯔강. 중국인들이 긴 강, 장강이라고 부르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기선이 끄는 목선 위에 올라탄 위태로운 탈출이었다. 강물에 뜬 망명정부.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 장강을 가로지르는 배에 올랐다. 우리가 지금 장강을 한번 건너보고 있는데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군이 난징을 침략하니까 급히 임정 요인들이 피란을 가야 됐거든.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창사라는 곳이었어. 근데 창사까지 바로 가지 못하고 이 장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서 우한이라는 곳까지 배를 타고 가고 다시 우한에서 창사까지는 기차로 이동을 했다 그래. 중국 문명의 정말 중요한 공간인 이런 장강을 우리 임정 요인들이 거슬러 올라가셨고 또 그걸 또 우리가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감개무량하다는 말보다는 좀 먹먹하고 우리야 이렇게 좀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지만 그분들은 정말 조금만 뒤처지면은 일본군에게 처단돼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셨으니까. 그런데 임시정부는 왜 중국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가지 않고 창사를 향했을까? (1931년) 만주 지역의 동북 삼성을 일본군에 내준 뒤에도 중국 국민당 정부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세력 토벌에만 집중했다. 이른바 안내양회. 국내의 적을 일소하고 난 뒤 외세를 물리치겠다는 게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구호였다. 우리 임시정부로서 중국 정부의 항일 투쟁 의지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공공한 살림의 임시정부로서 창사가 충칭에 비해 물가가 싸다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창사에는 임시정부의 비극이 서린 건물이 남아있다. 주택가 한가운데 숨어 있어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남만주 지역 항일운동을 이끌던 조선혁명당의 청사로 사용된 남목청 6호다. 그런데 웬일일까? 얼마 전까지 임시정부 유적지로 보존돼 개방했다는데 우리가 찾았을 때는 문이 굳게 닫혀있다. 这是17年关的，去年关的，去年上半年关的，有一年半了，关了有1年半了。那为什么关了呢？就是这里搞基建啊，搞拆迁啊，就是这样的，很简单的。那大约什么时候开你也不知道。那也不知道，那这个不知道。 너희들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유적지가 왜 이렇게 개방이 되지 않고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와서. 그런 거겠지 뭐. 만약에 많이 찾아왔으면 아마 늘 개방을 하고 그랬겠지. 근데 사람들이 아마 찾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지금 개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그게 되게 안타깝네. 근처 건물에서 내부를 슬쩍 엿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쉽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특별히 이곳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곳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여기서 있었어. 여기에서 이제 그 임정과의 우호적이었던 세 개의 정당이 이제 합당을 하려고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한 거야. 한국 독립당, 한국 국민당, 조선혁명당 이 세 당이 우리가 이제 합당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합당을 위한 어떤 회의를 여기서 하고 있었대. 그래서 백범도 여기 참여를 해서 여기 오셨는데 그 아마 합당 과정에서 어떤 불만을 가졌던 이훈한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이 백범과 임정 요인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한다. 그래서 현익철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 사망을 하시게 되고 유동열 선생, 김구 선생은 중상을 입고 지청천 장군은 경상을 입어서 백범은 여기서 이제 그 총을 맞고 바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정신을 잃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상하병원으로 옮겨서 급히 이제 치료를 받았다. 백범 선생이
총을 맞았는데 그 일본 경찰이나 밀정에게 총을 맞은 게 아니라 같은 동포에게 총을 맞았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일 수 있고 결국 백범은 그 총알을 갖다가 몸속에서 꺼내지 못해. 못 꺼내세요? 그래서 여기 몸속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진단을 받고 평생 그 총알을 지니고 사셨고 네. 그래서 그 약간 그 손 떨림이 있으셨다 그래. 그래서 백범의 글씨들을 보면은 네. 이게 곧지를 않고 막 흔들린 것처럼 보이거든. 임시정부의 창사 시기도 곧 끝나고 말았다. 동북 쪽에서 진격하는 일본군이 안의성, 후베이성, 장시성의 경계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창사도 점령될 위기에 놓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또 한 번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목적지는 대륙의 가장 남쪽인 광저우.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열차에 오른다. 자, 우리가 지금 중국의 고속철을 타고 창사에서 지금 광저우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혜영이는 지금 뭐 이 기차를 지금 고속철을 타고 가는데 어때? 지금 보니까 305km가 찍혔는데 300km가 넘었는데도 굉장히 조용하고 우리는 이렇게 쾌적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 밖에 풍경들도 되게 좋고 막 저희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되게 막 언제 또 공습이 오지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막 그랬을 거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고속철 말고 일반 기차가 있긴 있대. 뭐 열몇 시간 걸리는.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그런 기차를 타지는 못하지만 고속철로 이동을 하지만 그 당시 임정 요인들이 가셨던 것과 지금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좀 죄스러울 정도지. 죄송스럽고 마음에 우리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런 임정 요인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광저우에 가서 이제 임정 요인들의 그런 또 남아 있는 유적지들을 잘 살펴보자고. 광저우에도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있어 찾아가는 길이다. 역시나 쉽지가 않다. 자, 지금 우리가 광저우의 임정청사로 쓰였던 곳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표지석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건너볼까 여기를? 자, 여기가 뭐 지도를 한번 보자. 지도를 한번 보고 잠깐만. 여기일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조금 더 가볼까? 지금 쌤 판단에는 지금 이 건물일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아마 이쪽 건물인 것 같거든?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주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12호 맞네. 예. 여기가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오, 볼까?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지금 자료 사진에 되게 잘 남아있네.
이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네. 그 이제 창샤에서 일본군이 또 그쪽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네. 임정 요인들이 급히 피난을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쪽으로 광저우로 왔는데 광저우에 도착해서 임정 요인들이 머물고 그러면서 동시에 임정 청사로 쓰였던 동산백원이라고 하는 곳에 네. 지금 우리가 와 있거든. 어떻든 그 전까지 임정 요인들이 또 청사로 썼던 그런 건물이래. 근데 이게 최근에 이게 그 발견이 된 거야. 네. 사라진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졌는데 작년에 한 분의 어떤 노력으로 이곳이 주소가 이제 확인이 됐고. 지난 1938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중국 광저우 청사 건물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1938년 7월 22일부터 같은 해 9월 19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서 사용한 청사 건물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저우 정부 청사는 당초 멸실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저우 총영사관이 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 청사 소재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빨래 널려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지금 거주지로 지금 사람들이 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음이 그렇네, 그치? 이게 너희들 생각할 때는 좀 어떻게 복원이 되거나 유지가 좀 되는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어차피 사람이 사는 음. 거주지니까 음. 사실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함께 묵을 수 있도록 요즘 뭐 게스트하우스 같이 하면은 같이 보존도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여기 원래 사시던 분들도 같이 생활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같이 현재 그대로 쫓아내지 말고 네. 그래,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광저우에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꽤 의미 있는 유적지가 또 한 곳이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온 곳은 황푸공관학교인데 네.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황푸공관학교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또 어떤 군사 간부로서의 어떤 실력을 양성했던 곳인데 네. 황푸공관학교는 그러니까 1924년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작 결과로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근현대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지만 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도 그 순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제스하고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많은 한인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되게 역사적인 장소야. 당시 쓰였던 식당과 숙소가 잘 보존돼 있다. 이 학교에서 독립의 꿈을 품고 실력을 갈고 닦은 선조들을 생각해본다. 황푸공관학교는 약산 김원봉 장군 등 많은 한국의 청년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실력을 양성하셨던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직접 와서 군사훈련하는 사진도 보고 수업 받는 사진들도 보니까 글로만 읽었던 것보다 그분들의 독립을 위한 마음이나 이런 게 노력들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꼭 한 가지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이제 철기 이범석 장군이 교관으로 일했는데 그 이후에 당시는 최추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그 교관으로 일했는데 이 두 사람이 해방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보위상, 우리로 하자면 국방부 장관이거든. 그걸 역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는 중국까지 와가지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그 많은 군관들을 양성해냈던 그 두 분이 네. 정작 해방된 조국에서는 분단된 조국에 어떤 각각의 국방부 장관을 맡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비극이잖아 그거는. 그래서 왕포군관학교가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지도 모른다. 보게 된 게 쌤도 굉장히 감격스럽긴 한데. 해방 이후 이어진 남북 분단과 동족 상잔의 비극. 조국 독립이라는 같은 꿈을 꿨지만 결국 서로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슬픈 역사. 독립을 향한 이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현장에서 끝내 가슴 한켠이 시린 아픔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다. (1938년 10월) 일본군의 전격적인 광저우 상륙. 바짝 다가오는 기관총 소리를 뒤로한 채 임정 요인들은 급히 주강을 거슬러 올라 40일의 선상생활을 견뎌야 했다. 류저우, 구이양, 그리고 중국의 전시수도 충칭까지 고난의 대장정은 계속됐다. 이 와중에도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이뤄내고 광복군을 창설했다. 그리고 드디어 충칭에서 맞은 조국 해방.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막바지로 치닫는다.